자, 지금 시장 또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 한 줄 평 들어보면서 오늘 시장 진단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 뭐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본부장님? 참 말 지어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 괜찮아 보이는 구석을 찾아서 지금은 버텨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우리나라 증시, 뭐 미국 증시와 비교를 하면서 혹은 코인 시장을 비교를 하면서 다양한 비아냥 섞인 조롱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들에게 드렸던 똑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 감이 안 물릴 것 같느냐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맞아요. 영원한 약자도 영원한 강자도 강자도 지금 없는 없다. 상황. 또 하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좀 약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긴 하지만 결국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나갔을 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또 날려버릴 수 있는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에 찍힐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구석을 찾아서 우리가 조금 버텨야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 버티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와 함께 전략들을 채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럼 우리가 시장의 돌파구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네. 나온 이슈부터 그럼 볼까요? 네,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고 나온 이슈는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대형주와 소형주 지금 선택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먼저 좀 선택을 하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를 내가 지금 바라보고 베팅을 해야 되는지, 배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하게 된다면 과연 타이밍 쪽으로 고민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대형주 단에서 지금 살아 돌아오고 있는 것은 섹터 내의 대장주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종목군들이고요. 소형주들은 정치 혹은 인맥 테마주들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강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내 변수에 지금 누가 더 수혜를 받고 누가 더 이제 피해를 받느냐 이것을 고민을 해보면 산업적으로 지금 이들이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 이 중소형주들의 본업의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표이사가 누구와 동문이라더라 혹은 같은 지역 출신이라더라 이런 걸로 이제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얼마만큼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지난주 금요일 날 움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자만 잘 맞았을 경우에 지수 안 좋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그렇죠? 이제 될 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네. 매수한 종목만 움직이면 맞아요. 돼. 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왜냐? 이들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사실 상승할 만한 기조 자체도 없었고요. 오히려 물려 있었으면 물려 있었지. 이걸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저는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워낙 갑작스럽게 나왔던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갈릴 수는 있는데 나는 여전히 중소형주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쪽은 봐야 되나? 타이밍 쪽으로 저는 조금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역사적인 이 저PBR 구간 저핍이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 또한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당장의 수익률은 당연히 소형주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편안하게, 누가 더 안전하게, 누가 더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투자에게 더 유리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빠져있는 시가총액 대형 상위 종목군들을 차라리 노리는 게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어떤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도 그건 알아요. 나도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고민이 같아요. 되죠. 네. 이럴 때 하라고 여러분들 ETF가 있는 겁니다. 아, ETF 네. 쪽으로요? 네. 물론 뭐 ETF가 하락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살 때 사더라도 2차 전지를 살 때 사더라도 누구 특정 한 종목을 사기가 어렵다면 저는 ETF를 사는 게 지금은 맞다. 바이오 ETF, 2차 전지 ETF, 반도체 ETF 혹은 지수 ETF를 사는 것도 지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빠지면
우리 인버스 사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이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지수의 반발세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음을 저는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시장을 살펴보니까 그 연기금 쪽으로의 매수세는 그쵸. 계속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 방어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연기금 쪽 매수를 집중을 해보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봤더니 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좀 사더라고요. 이쪽의 의도는 뭐고 또 우리가 그 전략들 좀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 네. 흉내를 내는 거죠. 워낙 지금 투자자들의 원성이 지금 강하니까 강하니까. 뭐든 해야 되는데 이들도 지금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다른 중소형 개별주 혹은 시가총액 약간의 하위 종목군들을 사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하면 뭐죠?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상, 바스켓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량을 늘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도량을 지금 모두 커버하기에는 너무 지금 적은 물량이라서 역부족입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내의 변수가 흔들린 거지 지금 기업들, 기술 있는 기업들 전혀 지금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돈을 더 잘 벌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략 찾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참고 사항들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연기금 매수에 관해서 관심 많으셨을 텐데 이 부분도 본부장님 의견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저희가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그러면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네. 우리의 돌파구 어디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결국엔 대형주단 안에서 그럼 뭘 살 거냐? 대형주 선택을 하자 그렇죠. 일단은. 이걸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실적 잘 나와도 수급의 공백이 지금 느껴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면 수급의 공백이 가장 덜 느껴질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정부에서 올 초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주주 환원 정책. 네.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 주주 환원과 밸류업에 관한 의구심들도 지금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정보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제대로 된 시험대에 오른 거죠. 만약 여기서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펼쳐주면 이들의 수급은 당연히 오히려, 개선되면서 올라오겠죠. 신뢰도 생기고. 신뢰도 그렇죠? 생기고.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발생이 되어도 정부에서 밀어주고 주주 환원을 하기로 한 기업은 믿고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신뢰가 쌓이니까. 근데 만약 여기서도 지금 삐끗거린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믿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좀 안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주 환원 정책 혹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게 맞는데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통신주는 저는 아닙니다. 그쪽은 또 네, 아닌가요?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개별 기업들 중에 어. 네, 개별 기업들 중에 뭐 지주사도 저는 포함해도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게 지금은 그래도 숨 쉴 구멍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네. 우리가 주주 환원이다라고 하면은 금융통신 이쪽 저도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자동 반사처럼. 그렇죠. 하지만 개별 기업에 좀 집중을 해보시자라고 네. 하셨어요. 그럼 어떤 기업일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네. 네, 관심주로 가지고 네. 온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현대그룹주. 네, 현대그룹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부 변수가 터졌다라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외부적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반대로 이들 이슈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쪽은 어디냐? 수출주입니다. 그럼 수출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올해 반도체와 자동차, 화장품이죠. 근데 반도체는 지금 중국과의 어떤 이슈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HBM 일정이 있으니까 잠시 제외를 하자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성장의 속도, 성장의 스토리가 이어붙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질적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추세를 만들기에는 다소 부담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실적이고 IRA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이렇게 되면 강달러 기조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그동안에 가장 큰 어떤 장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되고 뭐 우리도 안정화되고 하면 현대차 예전보다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수혜가 적어지는 거 아니야? 그걸 고민을 했는데
웬걸 1,400원대가 지금 훌쩍 넘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현대 기아 모두 저는 뭐 수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리스크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환율 어느 정도의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는 이제 상쇄가 될 수 있는 네.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자동차 전체 글로벌 시장은 적어지지만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보시기보다는 저는 현대차, 기아를 좀 한번 보시는 게 맞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주주환원 정책에 가장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두 가지죠. 현대모비스와 이제 현대글로비스인데 일단 글로비스는 본업에 대한 지금 둔화 이야기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경기가 침체되면 네. 물동량에 대한 네. 고민. 하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AS 부분이라든지 전자동 사업부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지금의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그래도 현대모비스를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비스 쪽에 관해서는 이제 본업에 관해서 이제 성장 둔화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도 좋은 모비스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현대차를 지금 바라보는 건 좀 어떨까요? 현대차도 좋습니다. 괜찮나요? 현대차도 좋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힌트는 뭐냐면 악성 매물이 적은 쪽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거죠. 네네. 현대차, 기아보다 현대모비스가 조정이 조금 얕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의 부재. 그러니까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하려면 수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럴 만한 지금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악성 매물이 적은 쪽에 가서 베팅을 저는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현대차, 기아가 가면 현대모비스는 더 강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 게임을적인 부분을 고민해 봤을 때 저는 현대모비스의 선택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이 확대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 뭐 전통적으로 강했던 부품사 저도 이제 SL 서현이와 이런 기업 많이 말씀드렸지만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나오면서 2%가량 상승 좀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전략 잡을 때는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종가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네. 일단 오늘 종가까지 만약 시세가 살아 있다면 저는 종가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2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때 그때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대신에 이제 이 가격대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뭐 목표가를 굳이 뭐 25만 원, 26만 원 뭐 이렇게 짧게 잡기보다는 내년 1분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조금 받아봤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마감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코스닥 낙폭이 좀 큽니다. 코스피도 네. 그렇고 오늘 시장 마감 전략도 알아봐야 됐고 630포인트가 지금 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전략을 시급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저희 뭐 무조건 기다려야 될까요, 시장을? 일단은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게 해결이 되어야 뭔가를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짜집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르고 지르고 붙이고 하는 것도 우선은 대내의 변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은 손절 안 하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손절을 하게 되면 워낙 조정을 다 맞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버텨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